그리고 연금은 가입 기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청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시고 그다음에 최저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가입자로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연금상담소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재생 목록에는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최근에 연금 관련한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뭐 저도 연금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채널이 연금 개혁을 좀 다루고 있는데 개혁은 좀 이제 거창하고 개인들은 뭐 이 개인연금 이거 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막 할 때고, 새로 들어오신 그 30대 젊은 PD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소득도 작은데 개인연금을 막 꼬라박고 있길래 그래서 진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연금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글을 써서 댓글을 좀 받았는데요. 50여 분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보시면은 막 그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모든 분들에게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몇몇 사연을 갖고 왔으니까 좀 읽으면서 오늘 Q&A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제가 인용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피카 코리아 한국이 망한다는 피카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을 준비해라 이런 이제 책을 또 사인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건데요. 이분은 40대 분입니다. IRP 계좌랑 퇴직연금 계좌에 50% 이상의 자금이 이제 대기 중인데 IRP 계좌에 최근 펀드 매니저가 추천한 미국 AI 로보 ETF에 일부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15% 이상 손실을 죄송합니다. 갈 곳을 잃었네요. 이런 내용이고요. 어떤 곳에 투자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이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뭐 너무 액티브한 그런 펀드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지수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이랑 중국에 배분을 하고, 미국, 중국, 한국은 성장 섹터 위주로 배분하시는데,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로봇이나 AI 같은 그런 초고속 성장 그런 기술 섹터를 생각하시는데 성장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성장은 그건 성장이라기 보기보다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장기 지수 중심으로 미국이랑 중국 베이스로 조금 배분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그래서 연금 펀드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IRP를 하고 있는데 IRP를 하면서 IRP 위험자산 70%까지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 위험자산 7% 관리하는 거를 미국이랑 중국으로 나눠가지고 2대1 정도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그냥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정보들이 있고 뭐 제가 국내 주식 위주로는 좀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개별주 몇 종목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너무 막 로봇이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 안 하시는 게 어떠냐, 이 정도로 약간 답변 드리겠고요. 투자는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초고속 성장주가 성장주라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런 건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꿈 종목입니다. 구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30대 분인데 이분은 이제 국민연금 회사 생활하면서 한 40개월 정도 부어져 있었다.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을 이제 붙지 않게 됐다. 이유는 본인이 부어봤자 이걸 받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계속 가입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해야 되냐, 30대 분들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셨다가 아니신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연금은 가입하자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연금을 가입해야 되냐면은 연금 가입도 안 하게 되면은 노후 캐시플로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근데 직장을 다니실 때는 직장에서 4.5%를 내주잖아요. 그리고 나는 4.5만 내고 원천징수하니까 그냥 소리소문 없이 내는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내게 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부터는 본인이 그걸 다 내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가입을 한번 하셨다면은 그냥 그거를 내시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결국 나중에는 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그 최저금액대 그룹이 위로 좀 더 올라오면은 연금 납부하는 고가 금액 분들이 평균 금액이 더 올라오게 되면서 재분배가 약해지게 되는데, 지금 연금을 많이 납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 630만 원 인정받고 한 56만 원 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내가 낸 거 다 받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재분배가 많이 되기 때문이고 소득액이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만 내도 이제 한 4, 50만 원 받으니까 되게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납부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간질 치는 게 그 국민연금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 채널이 계속해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개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금은 가입 기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청약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시고 그다음에 최저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가입자로 넣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경제활동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경제활동 인구들 중에서 연금에 아예 가입을 안 하신 분이 한 7에서 800만 명 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직역연금이라 해가지고 그거 가입하시는 분이 뭐 한 200만 이상 빠진다 치면은 여전히 한 600만 명? 이 정도 되는 수가 아무 연금이 없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노인 기초연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노인 기초연금을 나중에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와요. 왜냐면 노인연금은 뭐 명문화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 일단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분들은 뭐 국민연금 하지 마라 이런 게 되게 사이다처럼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역 가입자라면 일단 최저 금액을 넣어서라도 연금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50대인데 질문이 좀 길죠. 제가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26년 차 52세 73년생 직장인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65세 예상 연금 수령액이 본인 165만 원이고요. 보통 이 정도 이제 오래 기간 넣었다면 이 정도 받습니다. 배우자가 60만 원, 그러니까 합 225만 원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라도 개인연금을 이제 추가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ETF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인 것 같다. 한 달에 지금 한 100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단기 적금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금은 65세인데 60세 은퇴하게 되면 5년이 비니까 이때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 결혼할 때 돈 보태야지 뭐 집 살 때 돈 보태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많은 50대들의 아주 티피컬한 그런 사례를 제가 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제가 은행 다닐 때는 그때 고객을 좀 만났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개인 고객을 거의 안 만나고 있지만은 제가 증권사 있고 막 은행 계열사를 다닐 때는 고객들이 있었고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럴 때 했었던 분들이 항상 그냥 자녀한테 뭐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도 빡빡하게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을 없애면 자녀가 알아서 독립해서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의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부채 없이 서울에 연금포에 자가거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받아서 5년 동안 생활비로 쓰면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주택연금을 첫 번째는 65세 연금 수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이제 퇴직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이신 거죠. 공무원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퇴직금이 있진 않은데 개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개인들은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일시 수령하지 말고 이것도 퇴직연금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개인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고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 퇴직연금을 DB든 DC든 잘 관리하고 그거에다가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까지 잘 관리하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뭐 너무 연금 저축화해가지고 연금에 몰빵하지는 말고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연금인데 이렇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하면은 12억 이하 공시가격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하죠.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들 중에 고가주택도 있지만은 12억 이하 공시가격이라 하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나금융그룹인가? 이번 주에 기사가 났었는데 12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그런 민영 상품이 약간 샌드박스 혁신 상품화 해가지고 인가를 받았죠. 저는 그거를 주금공이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도 웃긴 케이스인데 공시가 한 13억 정도 돼버리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분은 주택연금도 가입을 못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을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억 이내이신 분들은 주택연금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억이 넘는 주택은 가입을 못했는데 뭐 민간 금융상품이 나왔고 앞으로 이게 좀 더 확대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주택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연금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 주택의 그 주담대를 받는 거를 역주담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모기지라고 하는 건데 역주담대를 받아서 그 대출 금액만큼
그 대출 금액을 내면서 내가 그걸 생활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100%라면은 나중에는 그 대출액 내가 받은 것만큼 서서히 대출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소유권은 나한테 있고 죽으면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신탁을 통해 가지고 또 승계도 받고 이럴 수도 있는 상품이고 중간에 또 해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필요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받아보면 어떠냐. 이것도 사실은 주금공에서 하고 있는 공식 주택연금 상품은 공시가 4억에서 9억 사이 수도권에 있는 범용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한테 제일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60세부터 받는다 쳤을 때 이제 공시가 1억은 200만 원, 이제 20만 원 받는 거고 2억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 140, 160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65, 70 이렇게 쭉 간다고 쳤을 때는 요 중간 밴드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효용이 조금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인 이미 자산이 충분하시고 연금도 다 있기 때문에 노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노후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합산해서 부부가 220만 원 이상의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택연금이 됐던 아니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간에 목돈, 뭉칫돈 나가는 게 부담이긴 하겠지만은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분도 50대인데 59세 26년에 정년퇴직한 6급 공무원이고요. 이분은 이제 본인 재산은 이제 어디에 2억 3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 7천만 원 정도 되는 개인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IRP도 2천만 원 있다고 하셨고 퇴직 시 받게 될 퇴직수당, 공제 납입금 뭐 이런 것들이 와리가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이 배당 때문에 여기인데 1억을 증권사 위탁계좌에서 미국 배당 커버드콜 ETF로 월 50만 원을 받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커버드콜 ETF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커버드콜 ETF는 이게 이름도 복잡하지만은 이거는 배당을 주는 배당 재원이 생겨서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옵션을 팔아가지고 옵션을 매도한 매도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깡통을 들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커버드 콜이라는 건 빨간색인데요. 제가 이런 그래프만 갖고 오면 다들 머리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자산관리사나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파란색이 R 주식이죠. 개별 주식을 샀을 때 저희 삼성전자를 해볼게요. 제가 5만 원에 샀다 쳐볼게요. 5만 원에. 그럼 삼성전자가 6만 원 되면 제가 만 원 버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면은 4만 원 되면 만 원 잃는 거고요. 그런데 커버드 콜 방식으로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콜옵션을 다른 사람이 그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을 매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살 주식에 걸린 콜옵션을 매도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커버드 콜 ETF에 삼성전자로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그 중에서 한 50% 정도 되는 삼성전자 콜옵션을 매도치게 되면은 그럼 저는 전체 100에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본주를 가지고 있지만 50%는 매도친 게 돼가지고 이거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락은 열려 있어요. 하락은 열려 있지만은 상방은 또 깡통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수익이 제한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커버드 콜 ETF라는 거는 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ELS도 다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천정은 막혀 있고 바닥은 뚫려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류의 상품은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옵션을 섞어가지고 배당처럼 이게 ELS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지 못하다 보니까 월배당을 준다고 하면서 커버드콜 ETF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나 ELS나 커버드콜 ETF나 그렇게 다를 것도 아니고 코어는 이제 천장은 막혀 있고 밑에는 뚫려 있는 거니까 이게 손익비가 완전 무너져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손익비가 무너진 게임을 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ETF를 그런 걸 하시면 되거든요. 커버드콜 ETF는 그래서 높은 배당으로 손님들을 꼬시는데 10% 배당 주겠다 이러면서 그건 그만큼 옵션 매도를 많이 때린다는 거고요. 그러면 난 점점 깡통이고 하락은 열려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 안 좋죠. ELS도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좋았다고 느끼는 적이 많지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만기 때. 최근에 막 엔비디아나 테슬라 기초자산한 ELS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아시는 것처럼 커버드 콜 ETF 상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연금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금융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연금 상담소는 앞으로는 뭐 사연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받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세세하게 상담을 해볼까 싶고요.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국민연금과 관련한 거는 제가 국민연금에도 어쨌든 그 아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그분을 같이 불러서 연금 상담소 좀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후에도 연금과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물어볼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딥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설문조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매주 연금 상담소,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부동산, 현금흐름 자산 다 마찬가지구나. 부동산도 캐시플로우 자산이니까, 그리고 배당 관련 또 등등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제 나름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